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1월 6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중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일 이제 귀국을 하시기 전에 중요한 오늘 여정들을 했는데, 먼저 시진핑을 만나갖고 그러니까 향간에서는 늘 여러분들 비판하는 세력들 있죠. 늘 대통령의 어떤 해외 순방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조중동이나 국힘당이 하는 짓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제 말 들으면 그렇구나 하실 거예요. 뭐가 있냐면 빈손으로 돌아온다, 뭐 이런, 오자마자 이제 또 빈손으로 돌아왔다, 뭐 이런 연병들을 떨어요. 대부분 조중동의 패턴이, 대통령이 어디 해외 순방 갔다가 어떤 굉장히 중요한 외교를 하고 오면 뭐 아무것도 소득 없는 뭐 퍼주기식 외교, 빈손으로 돌아왔다, 늘 쟤네들이 써먹는 방법이죠. 근데 이번만큼은 빈손이라는 얘기는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중국과의 어떤 관계가 개선되고, 관계가 2016년 이전으로 보고는 안 되더라도 지금 한한령이 현재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매년 한중 정상회담을 매년 하겠다는 거예요. 공감을 하겠다는 거 결정되지 않았지만, 시진핑 주석이랑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매년 한중 정상회담을 하는 게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왜 그러면 요번에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작년에 에이펙 정상회담 때 오고, 이재명 대통령이 답방 형식으로 이번에 중국에 국빈 방문을 했지만, 혐한 문제나 혐중 문제가 사실 지금 지정학적이나 미국, 트럼프 뭐 이런 주변에 있다 보니까 완전히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도 좀 부담스러운 건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만나다 보면 하나 둘씩 풀어나갈 수 있잖아요. 올해 만약에 서해상의 불법 조업 문제나 여러 가지 뭐 역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다음에 만났을 때는 험한 문제나 한한령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하나 더 진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험한과 험중, 우리나라 안에서 또 험중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매년 정상회담을 하는 것들에 공감대가 일어났다라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가 공동 이익이다. 이제는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가 결국은 세계적으로 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과 대한민국이 문화 콘텐츠의 교류, 문화 콘텐츠 교류가 무슨 말이에요? 한한령의 해제를 암시하는 거죠. 우리 한한령이 뭐예요? 한류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한류를 제한하는 건데, 문화나 콘텐츠 교류 확대를 공감한다라고 하면, 문화 콘텐츠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당연히 중국보다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공감대를 얘기했다라는 게 결국은 한한령 해제와 어떤 관계 복원을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아주 굉장히 관심 있게 본 건 뭐냐면, 우리가 중국하면 뭘 먼저 떠올리죠? 늘 경제 문제, 그렇죠? 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렇게 떠올렸는데,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국방력의 교류, 그러니까 국방 당국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7년 만에 양국 국방 전략 대화가 재개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한번 국방 어떤 교류나 전략에 있어서 중국과 교류를 했다가,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끊기고, 사실상 경제, 국방, 외교 모두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 중국과의 얼어붙은 상태였잖아요. 국방 문제에 대해서도 교류의 어떤 전략을 얘기했다는 거, 국방 문제를 얘기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아마 7년 만에 재개될 가능성이, 국방 전략 대화, 중국과 우리나라가 만나갖고 뭐 서해상이나 이런 쪽에서 국방 전략 대화가 굉장히, 이거는 아마 중국과 우리나라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들 오늘 그 SNS나 여러 가지 뭐 단톡방 이런 데서 많이 나왔었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셀카 대박이었죠. 그리고 굉장히 센스가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샤오미 폰으로 찍어서 시진핑 주석과 부부와의 어떤 촬영을 했더니 시진핑 주석이 사진 잘 찍는다, 사진 기술 좋다라고 칭찬을 하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 샤오미 폰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답례를 이렇게 서로 덕담을 주고받았는데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시진핑 주석 잘 안 웃잖아요. 이렇게 딱 먼저 이 샤오미 폰을 꺼내갖고 딱 찍으니까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재촬영을 했는데 이제 영부인들이 모여갖고 같이 이제 4시까지 찍었는데 이게 샤오미 시진핑이 저렇게 환하게 웃은 샤오미 셀카가 뭐 의전팀에서 담당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아이디어였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저번에는 오히려 시진핑에게 선물을 받자마자 이거 뭐 화질 좋냐 뭐 이런 식으로 보안이 잘 되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깜짝 놀랄 만한, 이거 좀 잘못하면 무례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물 받은 것 같고 이거 보안 괜찮냐라고 뭐라 했더니 뭐 그 액정은 뭐지 뭐 기술은 일부가 한국 거다라고 하면서 그냥 웃고 넘겼는데 오히려 그런 샤오미 폰을 가지고 촬영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아이디어였고, 지금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여기저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웬만하면 여러분들 선물을 딱 받으면 그냥 보관만 하고 이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샤오미 폰을 선물 받자마자 경주에서 선물 받자마자 이거를 개통을 지시를 했대요. 개통을 지시했대요. 와, 그때부터 준비한 거야. 샤오미 폰을 받자마자 이거 바로 개통해라. 바로 개통해라라고 해갖고 폰이 그냥 공폰이 아니었고 개통된 폰으로 내년에 그 중국에 가면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의 아이디어였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를 보면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왜 뛰어나냐면요,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쵸? 굉장히 디테일해요. 디테일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왔던 도란프도 도란프의 어떤 특성과 어떤 도란프의 성향을 진짜 진심껏 파악을 해서 도란프가 에어포스원에게 직접 우리나라가 준 금관이나 이런 것들을 실어가는 걸 보면 굉장히 대통령이 디테일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시 주석이나 트럼프 새 패권 국가들도 이재명 대통령만 만나면 순한 양이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런 거 느끼시죠? 아마 그런 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오늘 영상이 하나 떴길래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디테일해요, 이재명 대통령. 한번 보겠습니다. 환하게 웃는 거 봐봐요. 이게 샤오미 폰이다. 사진 기술 좋으시네요. 에이펙 때 준 선물로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의가 바른 게 뭐냐면 이거 보세요. 저 셀카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면 저 샤오미 폰을 꺼냈죠. 꺼낸 다음에 무조건 찍으면 안 되잖아. 예의가 없는 거잖아. 꺼내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탁이 하나 있다. 사진 찍어도 되겠냐라고 하니까 물론 찍어도 된다라고 해서 이게 찍어졌다라고 여러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주석 부부도 해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글도 올렸어요.
화질은 확실하죠. 우리나라가 백도어를 했으니까. 경주에서 선물 받은 사람이 신주는 그 내부가 셀카 한 장 덕분에 인생사 건졌습니다. 가까이 만날수록 풀리는 한중 관계, 앞으로 더 자주 소통하고 더 협력하겠습니다. 이 말 자체가 여러분들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매년 만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아니죠.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뻘쭘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들고 다시 가갖고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오늘 일정이 5일날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6일날은 2인자 3인자 중국의 3인자는 자오로지 전인민 대표 상무회의, 2인자는 리창 국무위원 연쇄 회동을 했고, 여기에는 이제 경제인단도 함께 해갖고 여러 가지 어떤 얘기가 나면 판도 한 쌍 더 추가하자, 검토해달라, 대여해달라, 그 다음에 안보 국방 분야도 교류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을 좀 많이 기억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4일날 갔죠. 4일, 5일, 6일.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천지닝입니다. 천지닝. 이 천지닝이 누구냐면 차기 중국, 그러니까 시진핑을 이어서 차기 주석 후보의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후보예요. 천지닝. 천지닝 상하이시 서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상하이 시장 같은 천지닝이 누구냐면 시진핑 다음에 중국을 이끌어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천지닝 상하이시 당위원회 서기와 만찬을 함께 오늘 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우리 상해에는 어떤 의미 있는 곳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면서 천지닝 상하이 당 서기랑 만나는데 이 사람이 왜 유력한 차기 중국의 주석이냐면 시진핑과 대학 동문이에요. 시진핑이 칭화대를 나왔잖아요. 칭화대를 나오고 유학파입니다. 해외에 유학파고 거의 차기 지도부, 그러니까 시진핑 밑에서 지금 차기 지도부를 계속 이어나갈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의 서열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만나면서 누가 집권을 해도 지금 시진핑이 물러나도 차기에 어떤 이런 천지닝 이런 사람들과 함께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을 위해서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고, 하여튼 또 이재명 대통령이 분노하는 어떤 SNS에 이거 올렸죠. 이런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진짜 이재명 대통령은 섬세해요. 과거부터 이런 짓 해도 사실 우리 민주진보는 외면했었습니다. 대통령 이 말 한마디에 경찰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특히 종로경찰서 이런 극우들이 위안부 조롱하고 위안부 모욕하고 이런 인간들, 위안부가 매출이라고 떠드는 이런 인간들,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경찰이 수사를 하겠죠. 저는 이런 인간들은 진짜 이거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오죽하면 해외 순방 중에도 저런 걸 올렸겠습니까? 그 다음에 리창 여러분들 중국 총리요. 리창 중국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린 시절 공장 노동자 나랑 경험이 비슷하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물론 우리도 당연히 어떤 시진핑 총리나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야 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만 저들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힘든 과정을 거쳐갖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가 원수로 됐는지 전부 알 겁니다. 그래서 리창 총리도 어린 시절에 자기도 공장 노동자의 경험이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나랑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화기애애해졌다. 그런 여러분들 말씀이 있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한국에는 친구는 오래 될수록 좋고 옷은 새 것일수록 좋다라는 말이 있다. 오래 사귄 친구일수록 정이 깊어 좋다는 뜻이고 뭐 이렇게 막 덕담을 나누고 막 그랬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재명 대통령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중국 방문 첫날인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 연설을 했었잖아요. 정상회담 끝나고 이제 한국과 대한민국과 중국의 어떤 경제인들 모여 있는 비즈니스 포럼에서 병난도라는 얘기를 합니다. 병난도. 그렇죠? 여러분들 병난도가 뭔지 대충은 아시죠? 병난도는 고려 시대에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대부분 거의 한 90%가 중국산인들이었고 외놈들도 있었고 베트남 그다음에 태국 뭐 세계의 어떤 그 무역상인들이 많이 모였던 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우리 고려의 무역상 병난도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병난도 정신을 주목하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병난도에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코리아가 된 거거든요. 근데 병난도는 단순히 어떤 무역의 어떤 그 대한민국 그 당시 고려 시대의 무역의 중심이 아니었고 무역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사실 저런 게 있었어요. 고려가 어떤 그 병난도 중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외국의 사람들이 사갔던 것들이 종이 우리나라의 한지 이게 굉장히 뛰어나갔고 중국에서 중요한 문서를 쓰거나 그럴 때는 우리나라의 한지를 많이 썼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고려 인삼이 있었죠. 그 다음에 나전 칠기 이런 것들을 어떤 그 당시에 그 수입업자들 그러니까 무역업자들이 많이 사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비단, 약재, 그 다음에 서적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하면서 서로 이렇게 왕래를 했는데 이때 오늘 그러니까 1월 5일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경제인들 포럼에서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고려가 단순히 어떤 무역을 했던 병난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려의 개방성. 우리는 이미 과거 고려 시대부터 외국에게 이런 개방을 했고 외국인들도 배려를 해서 관용성을 했고 국제성을 갖게 된 이 병난도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이걸 빗대어서 얘기한 거라서 그래서 병난도의 정신은 개방성, 관용성, 국제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기업인들에게 한중 협력의 메시지를 부탁하고 한중 관계의 복원을 띄우기 위해서 어쩌면 이런 병난도 문제를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은 요 정도까지 말씀을 오늘의 이재명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상임 공동대표인 유동철이가 이미 유동철이가 사퇴한다는 소문은 엊그저께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쪽은 이건태, 강득구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민다는 거죠. 이쪽은 이제 문정복 그 다음에 누구죠? 이성윤 이렇게 2대2 대결이 됐습니다. 이건태 강득구가 들어오면 이제 정청래를 흔들어 대겠죠. 안 봐도 뻔하죠, 여러분들. 그쵸? 이건태 강득구가 들어오면 정청래 흔들어 대고 결국은 1인 1표제 방해하고 이제 당원 주권주의를 후퇴시키는 오늘 유동철이 여러분들 어젠가 그 토론회에서 1인 1표제를 찬성하지만 하면서 뭐 지금 당장은 뭐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지방선거 때 지네들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줄 세우기 해갖고 지방선거에서 본인들이 공천권을 장악하기 위함이죠. 그쵸?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서 하나 제가 이제 정치 분석가로서 말씀드릴게요. 정치부 기자로서 왜 유동철은 사퇴했을까? 이런 경우 어떤 일이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건태랑 강득구는 현직이죠. 그렇죠? 이건태랑 강득구는 현직입니다.
아무래도 인지도에서 이건태랑 강덕구가 올라가요. 근데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이성윤 의원이 압도적으로 1등을 달려요. 이미 그러면 이성윤이 압도적인 1등을 달린다는 것은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는 세 자리가 있죠. 원내대표 선거 세 자리 중에서 이성윤이가 1등을 해요. 그럼 자기네들 3명이 다 당선되긴 글른 거죠. 그렇죠?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네들이 만약에 1, 2, 3등을 달리고 있다라면 절대 유동철이 사퇴 안 합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이성윤이 1등을 달려요. 그러면 세 자리 중에서 두 자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제 서로 찐명이라고 하면서 나왔으면 여기서 이제 교통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지지율이 제일 안 나오는 유동철이가 사퇴를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건태나 강덕구 두 명이 들어가고 들어가서 흔들어대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건태 들어가고 만약에 강덕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현주가 있죠. 그렇죠? 이현주가 있어요. 여기에 또 누가 있어요? 황명선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네가 원내대표를 누구를 할지. 그러면 9명 중에 과반 이상만 지내가면 식물 당대표를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정청래 대표라고 측근이라고 해봐야 없잖아요. 모두가 친명인데도 불구하고 9명 중에서 5명을 자기네가 그러면 식물 당대표로 흔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최고위 사퇴해버리면 비대위로 전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지금 유동철이가 이렇게 사퇴를 하게 되면 아마 안 봐도 정치권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사퇴하겠다. 최고위가 되면 뭐뭐는 막아달라. 또는 본인의 요구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유동철 사퇴 모든 배후에는 박찬대가 있는 거예요. 박찬대가 이건태 출마할 때 뒤에 병풍 섰죠. 웃긴 거 보여줄게요. 이건태 최고위원 출마 선언할 때 박찬대가 이러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동철이 사퇴할 때 뒤에 누가 서요? 이건태가 쓰잖아. 예.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태랑 강덕구 둘 중에 강덕구가 지지율이 더 나오니까 유동철 지지표를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아니, 니들 깜짝 놀래지? 내가 이런 거 어떻게 분석할 것 같아. 이건태 출마할 때 박찬대가 뒤에서 병풍으로 섰는데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이건태가 4등이야. 유동철이가 5등이고. 그러니까 유동철이 사퇴하면서 이건태한테 표를 몰아달라고 하면서 이건태가 뒤에 서 있는 거죠.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유동철이는 그냥 나갔을 것 같습니까? 지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3인 공동대표인데 쉽게 물러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나가죠. 최고위원이 될 경우에 뭘 보장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 봐도 뻔하죠. 저희 여러분들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 요거 저희 시사타파 여러분들 보시면요, 저희 유튜브 시사타파 유튜브 여러분들 딱 들어가시면 게시물이 있죠. 투표 안 하신 분들 꼭 게시물에 보면 오는 11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여러분은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원래는 1인 2표제예요. 1인 2표제라서 여기서 2명을 찍을 수 있는데 이 시사타파 그러니까 이 어떤 유튜브에는 이런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 1명밖에 못 찍게 돼요. 1명밖에 못 찍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타파미터 여러분들 얼마나 신뢰다가 민주당 당원들 투표 중에 타파미터가 가장 정확한 거 알고 계시죠?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의원들은 제가 여러분들 지난번 전당대회 할 때 국회의원 100명 정도가 박찬대를 지지했어요. 진짜로 100명 이상이 박찬대를 지지했는데 그래서 국회의원들은요 전부 당대표 박찬대가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갖고 내가 너희들은 여의도에 갇혀있다. 우리 그때 타파미터에서 할 때 어떻게 나왔어요? 63대 37인가 나왔죠. 기억나세요? 박찬대 30 몇 프로 나오고
정청래 60 몇 프로 나왔어요. 타파미터에서. 정확히 나오죠. 본선에 가서 어떻게 나왔어요? 정청래 60 몇 프로, 박찬대 30 몇 프로. 의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타파미터에서 이번 최고위원 선거를 해봤더니 이성윤이 무려 62%로 압도적이 1등을 달리고 있어요. 여기에 물론 문정복을 우리가 지지를 하고 제가 띄워줘서 그래서 여기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표만 찍어야 되는데 보면 어떻게 나오죠? 강득구 이건태 순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여러분들 투표 안 하신 분들 여기 가갖고 시사타파 여기 유튜브 채널 안에 게시물 가서 한 번씩 투표하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댓글을 좀 달아놨어요. 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타파님 이거 어차피 타파님 팬들만 투표하니까 이건태가 많이 나오고 문정복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걸 한번 보세요. 댓글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왜 댓글 보면 그러지 않냐면 요런 글도 있지만 민주당은 원팀 없다 없어 찍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죠.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시사타파 구독자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방송하다 그 제가 이성윤과 문정복 찍으라고 해도 찍을 사람 없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진짜 인물 없다 이거 많죠. 의외로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그래서 타파미터의 정확도가 높은데 이거 저희가 자세히 여기에다가 해놨습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 안내 일정 방법 다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 투표 반영 비율은요 중앙위 50% 권리당원 50%예요. 그리고 1인 2표제입니다. 2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투표를 하냐? 이번 주 금요일 카카오톡 알람톡 수신으로 오고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려 보시면 카카오톡 알람톡 수신으로 옵니다. 여기에 만약에 나는 알람톡을 못 받았다 그러면 전화번호나 그런 것들이 민주당 가입할 때랑 좀 달라진 것이고요. ARS 이제 전화가 옵니다. 토요일 날도 ARS로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전화로 오면 ARS 전화를 여러분들이 7번대로 여의도 027 뭐뭐로 오는 전화는 꼭 받으시면 투표가 가능하고 일요일 날 나는 금요일도 투표가 안 왔고 일요일도 전화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요일 날 오전에는 일요일 날 마지막 날 오전 9시부터 3시까지는 전화가 와요. 마지막으로. 근데 그럼에도 3시가 지났는데 안 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마지막 1시간 동안 합동 토론회 종료 후 여러분들이 전화를 걸어서 투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고 나중에 헛갈리시는 분들은 저희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지금 6,800명이 투표했는데 한번 다시 볼게요. 몇 명이나 투표를 했는지. 6,900명이 투표하셨는데 이성윤이가 더 올라갔네요. 예, 여러분들이 여기 투표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문정복, 이성윤. 제가 왜 그러면 문정복, 이성윤을 뽑으라고 하냐? 딴 거 아니에요. 저렇게 찐명파리 해갖고 개파 정치하려고 그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민주당 당대표를 흔드는 무슨 당청 갈등이 있니 이런 개소리하는 이건태나 강득구를 뽑아갖고 민주당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무엇보다도 민주당 안정이 중요하고 개혁이 중요하고 대통령을 뒷받침할 수 있고 누가 봐도 모두가 친명 이 정치를 펼치려고 그러면 모두가 친명 중에서 지네가 찐명이라고 하는 새끼들은 민주당의 분열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이성윤 의원이 정청래를 흔드는 것은 내란 세력이라고 했던 말을 이걸 갖고 또 대가리들이 빠간지 이해를 못하는지 여러분들은 왜 이성윤 의원이 정청래 대표를 흔드는 건 내란 세력이다 이 얘기를 왜 했습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를 흔들어서 가장 좋아할 사람들은 국힘당과 조중동과 지금 계엄 윤어게인 세력들 아닙니까? 결국은 정청래 대표 사퇴해라 물러나라 라고 떠드는 사람들 누구를 위하는 일이에요?
내란 단죄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를 흔드는 자체가 내란 세력들 도와주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정청래 대표를 흔드는 거는 내란 세력들을 동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건데, 자기네들이 정청래 사퇴하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그걸 외쳤기 때문에 지네가 찔리는지 자기네들 뭐로 내란 세력이라고 했다. 이거는 초등학생도 그렇게 해석 안 하죠. 응? 이거는 맞습니다. 이 모든 원흉은요, 이 찐명파리하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밀었던 박찬대가 사실상 지난 전당대회에서 떨어진 이후에 사실상 전당대회 당대표 불복 중이에요. 불복운동이에요. 지가 정청래랑 붙어갖고 떨어졌다라고 해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찐명 조직이라고 하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이용해서 당대표 흔들어대는 거 아닙니까? 절대 이거 이번에 여러분들이랑 나랑 한 2주 동안 제가 유동철의 어떤 본색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어떤 조직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송가혁을 어떻게 손절했는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렸죠. 지금 그대로 답습이 되는 것이고, 제가 또 구독자 빠질 걸 뭐 걱정 안 하고, 저는 이 유동철이나 이런 애들이 우리 민주당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해체를 제가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유동철이가 지금 사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비판과 저희의 움직임이 유동철 사퇴를 이끌어냈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선거 전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반드시 해체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반드시 모두가 친명인 이 민주당을 또다시 찐명파리라면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 지지할 때 모두가 친문이었을 때 또 찐문이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그 문파라고 주장했던 새끼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문파라고 주장했던 새끼들이랑 똑같은 짓을 하는 게 지금 찐명파리라고 있는 이 하바리 유튜버들이에요. 이 하바리 유튜버들의 특징이 뭐죠? 송가역들입니다. 과거 민주당은 싫지만 이재명은 좋다라고 떠들었던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이 새끼들 하나하나 자세히 여러분들 보다 보면요, 과거 경력이 화려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거의 없어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예요. 이재명만 보고 간다라고 하면서 얘네들 지금도 떠들죠. 자기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다. 나는 이재명만 지지한다. 이재명만 지키면 된다. 쟤네들 똑같은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제 나가면 자기네들도 민주당 나간다. 이런 나쁜 놈들이죠.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려고 그러면 민주당이 정권을 뺏기면 안 되죠. 다음에 이재명 다음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나오더라도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정권을 계속 잡아가야 되죠. 안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 다음에 저 새끼들 말대로 하면 자기네들은 이재명 대통령만 응원하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자기네들은 민주당 탈당한다. 그러면 저것들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른 지네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딴 놈들 찍겠죠. 문파라고 하는 새끼들이 윤석열 찍었듯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재명 대통령 만약에 여러분들 5년 동안 진짜 고생해갖고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놓고 정권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저것들 가만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 다시 시작한다 연병 떨 테고. 가장 피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친노, 친문, 친명 모두가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나된 마음으로 일치 단결해서 내란 청산과 민생 안정 그리고 외교 안보를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되는 힘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또 찐명파리 하면서 시청자들을 우롱하고 증오를 일으켜갖고, 쟤네 방송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허건날 민주당 욕만 합니다. 그러면 왜 맨날 민주당 욕만 해요? 라고 할까봐 뒤에 이재명을 지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속 하나 먹어가시면 안 돼요. 특징이 있죠. 갑자기 나타난 듣보잡 유튜브 새끼들. 결국은 돈이 될 것 같고 증오를 여러분들에게 팔아서 돈으로 만드는 놈들. 적어도 저희는 10여 년간 검증받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공격을 받고 그래도 늘 민주당을 제가 그렇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뭐 더불어 시민당 여러분들과 만들고 갖고 제가 국회에 진출한다고 얼쩡거리기를 했습니까? 그냥 우리는 국힘당이 싫어서 싸우는 전통적인 민주 세력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적어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찐문이라고 했던 문파라고 했던 그런 UBC 방송으로 했던 중심들 결국 맨 마지막에 어때요? 윤석열 지지하고 꺼지잖아요. 이 새끼들이에요. 갑자기 나타난 새끼들. 마치 자기네들이 이재명 픽을 받은 것 같이 늘 구라치는 새끼들. 이런 거에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는 민주당 지지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런 새끼들이 국힘당 애들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그다음에 원내대표 선거 좀 말씀드릴게요. 예, 한병더 원내대표가 일요일 날 여러분들 알다시피 나 모르고 컴퓨터로 발로 찼어.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했죠. 당정은 한 몸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강한 원내대표가 되겠다. 2차 종합특검, 통일교, 신천지 특검 신속 처리하겠다. 국힘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지금 11일 날 원내대표도 여러분들 같이 선거를 합니다. 11일 날 원내대표 선거는 한병도. 이거는 원래 원내대표는 우리가 뽑을 수 없었는데 이제 당원들 의견이 피난다 씨. 당원들 의견이 20% 반영됩니다. 피나 씨 너무 세게 쳤나봐. 일단 이것도 여러분들 제 말대로 안 되나 보세요. 원내대표 한병도, 문정복, 이성윤 하바리들 니들 아무리 연병을 해도 안 된다는 걸 이번에 보여줄게. 왜? 민주당은 100만 명이 넘는 침묵하는 니들 유튜버만 보면 박찬대 이미 당선되고도 남았지. 전당대회 때. 아 그래요? 쟤네들 유튜브만 보면 벌써 박찬대가 압도적으로 당선됐죠. 근데 왜 압도적으로 패배를 하냐? 민주당 당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저런 갑자기 나타나갖고 앵벌이 하는 새끼들이랑 오랫동안 민주진영에서 중심을 잡고 침묵하는 민주당 당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래요? 지난 전당대회 때도 박찬대 의원들은 박찬대 밀고 줄서고 연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정청래 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때요? 제가 한마디 했죠. 나 이번 당대표 선거를 왜 걱정해요? 저는 지난 전당대회 때 정청래 찍어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기억나죠? 제가 딱 이러면서 타파님 정청래 대표 응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길래 이미 게임 끝났는데 뭘 나까지 참전을 해요? 그랬죠. 기억나시죠? 이미 게임 끝났는데 나까지 무슨 참전을 해요. 우리 타파미터만 봐도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기더라고. 근데 이번에는 워낙 갈라치기들이 심해갖고 제가 딴 거 아니에요. 얘네들 최고위원 출마한 게 너무 괘씸해서 그래요. 당대표 흔들라고 나오는 인간들, 지방선거 공천권 처먹으려고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봐줘야 되겠냐고요.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쵸? 특히 제가 분노한 지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염원이었던 1인 1표제를 반대하는 새끼들이 뭔 놈의 민주당을 위하는 최고위원입니까? 1인 1표제 나 반대할 줄 몰랐어요. 민주당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런 거였구나, 그런 거였구나. 니들도 과거에 친문 수박이 장악할 때는 니들이 그 기득권을 뺏기 위해서 1인 1표제 해놓고 이제 니네가 친명 최대의 조직 뭐 이런 연병 떨더니 이제는 당원들한테 공천권 주기 싫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분 좋은 소식. 강원도지사 이광재 49.5, 김진태 37, 우상호 46.3, 김진태 38.1. 이광재, 김진태 5차 범위 밖으로 이광태 우세. 민주당이 적합도 이광재 37.4, 이광재 34.7, 우상호 25.2. 광재형 고집 그만 부리고 안철수 꼭 이기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나 김진태 꼴배기 싫으니까 좀 나와라. 이번에 진짜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강원도 나 이 개진태 때문에 놀러가기가 싫어.
맨날 그거 안 되는 거, 그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거 좀 좋은 걸 배우지. 맨날 그 떨어지는 데만 골라서 다니지 말고 이번엔 진짜 민주당을 위해서 한 번만 나가줘라. 어? 광재형 진짜 이번에는 딴 거 다 저 김진태가 너무 나는 꼴보기 싫어. 김진태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이광재 좀 한 번만 이번에 나가줘라. 어? 여러분들 이광재 좀 나가달라고 여러분들이 좀 여기저기서 글도 쓰고 응? 지금 강원도지사 여론조사 나온 거 여기저기 좀 많이 퍼뜨려 주세요. 응? 한 50% 넘으면 나가려나? 응? 아, 나 김진태 예전부터 너무 싫었어요. 저거 인간 같지도 않은 거. 어? 그쵸. 1인 1표제 부결시켜놓고 투표 불참한 놈들 찍어달라고 하는 새끼들이에요. 응? 안 그래요? 이번 전당대회 너무 웃기지 않아요? 1인 1표제 불참해갖고 당원 주권주의 망가뜨려 놓은 새끼들이 자기네 찍어달래요. 당원들 보러. 미친놈들이에요. 응? 제가 이번에 잘 좀 꼬셔볼게요. 안 그래요? 1인 1표제 투표도 불참해갖고 당원 주권주의 망가뜨려 놓은 새끼들이 최고위원 나올 때는 자기 찍어달래요. 우리가 바보냐? 안 그래요 여러분들? 당원들이 바보입니까? 1인 1표제 반대한 새끼들 찍게? 정신을 차려야지. 응? 여러분들 유동철 사퇴시켰으니까 이번 최고위원 선거 끝나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해체시킵시다. 그래서 찐명파리 하는 새끼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 주는 이런 짓거리 못하게 해요. 모두가 친명이지 무슨 찐명이야 거기서. 나쁜 놈의 새끼들. 다음에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저희가 사무총장 남영희 뿐만 아니라 유동철 이런 애들한테 대통령 만들었으면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이제 와서 보상심리 있어갖고 줄 세우기 하냐. 전부 사퇴시킵시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이현주 이런 애들 유동철 여러분들 이현주 이건태 강득구 황명선 막 이런 애들 여러분들 합쳐갖고 만약에 최고위 회의할 때 어떤 짓거리 할 것 같아요? 응? 그냥 이건태는 박찬대 딸랑이고 응? 당원 주권주의 방해하는 새끼들이 무슨 낯짝으로 최고위 뽑아달라고 합니까? 응? 예,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요즘 민주당 지지하기 힘드시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민주당이 어떤 터지고 있는 일들보다 생각보다 방어를 잘해요. 그 이유는 일단 민주당이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의 어떤 임기가 아직 초반이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라서 저쪽에서 아무리 민주당을 타겟으로 해갖고 조중동이나 이쪽에서 국힘당이나 깔라고 해도 사실 그런 뉴스거리가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김병길은 현재 맞습니다. 보스형님 말씀대로 12일 날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난다라고 얘기하는데 김병길은 현재까지는 탈당 불가를 외치고 있죠. 근데 제가 왜 12일 이전에 김병기가 민주당을 탈당할 수밖에 없는지 나름 이 정치 쪽에 어떤 제가 분석을 좀 하잖아요. 첫째 저는 그러니까 현재 이제 김병기가 자기는 버티기 모드지만 김병기가 탈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떤 게 있냐면요. 현재 그러니까 그거는 이따가 제가 이제 저희 분석을 말씀드리고 현재 이제 민주당에서 김병기 탈당하라라고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박지원, 박주민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당후사를 얘기하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기는 버티기 모드다라고 하면서 연일 민주당의 어떤 새로운 김병기의 의혹이 계속 터지고 있죠. 근데 제가 첫째 김병기가 어제 뉴스토마토에 나왔어요. 그 뉴스토마토에 나온 자체가 저는 김병기한테 제가 참 김병기도 정치 초짜구나라고 느낀 게 뭐냐면 김병기는 오랜 동안 국정원 생활을 해서
본인이 많은 것들을 정보를 알고 본인 나름 정치적으로나 남들보다 좀 뛰어나다고 개인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면 정치 초짜예요. 아주 초짜예요. 2016년에 총선을 계기로 이제 한 10년차 삼선 의원 있잖아요. 근데 왜 초짜라고 생각하냐면 어제 그러니까 김병기가 처음에 여러 가지 악재가 터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참 잘못됐고, 그렇죠? 어떤 의원, 그러니까 보좌관들에 대한 갑질 의혹이 터졌을 때도 그 메신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보좌관들을 까는 것도 저는 그것도 참 대처가 잘못됐고, 특히 어제 뉴스토마토에 나온 거는 결정적인 어떤 본인의 정치적 저는 마이너스였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런 문제들이 터지고 그러면요, 사실 언론에서 자기 문제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 두문불출하는 게 관례예요. 관례이자, 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 큰 이슈가 나오고 악재가 터졌을 때 왜 조용히 좀 가만히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는 게 본인들에게 이익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어제 참 저 바보다라고 얘기한 게, 뉴스 토마토에 나가갖고 자기가 여러분들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자기는 뭐 법적으로 뭐 문제없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또다시 김병기 의혹은 뉴스의 기사거리가 되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김병기가 어제 뉴스에 나옴으로써 또다시 김병기 문제가 부각되는 거예요. 바보예요, 바보. 그러면 당이 계속 김병기 문제가 매 연일 뉴스의 어떤 가십거리로 터지고 그러면 당은 점점점 김병기의 개인 일탈, 강선우의 개인 일탈이라고 하면서 당 지도부는 이제 현재 선을 그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오히려 언론에 나대는 인간은 처음 봤습니다. 자기의 가장 큰 어떤 김병기의 악재가 터져갖고 민주당 전체로 퍼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언론에 나가갖고 지 억울하다라고 떠드는 자체가, 이게 억울하셨군요 이렇게 써주는 언론 없거든요. 저는 이런 대응 자체가 굉장히 바보 같고 정치 초짜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셔도 무슨 악재가 딱 터지면 오히려 두문불출하고 어떤 수사기관의 어떤 그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언론과의 접촉을 끊는 게 김병기나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명한 판단인데, 김병기 같은 경우는 지가 오히려 뉴스토마토에 출연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오히려 이제 민주당에게 점점점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으로 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더 강하게 김병기를 징계할 수밖에 없고 김병기에게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본인이 자초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김병기는 탈당 불가다라고 얘기하지만 선당 후사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요, 민주당의 현재 분위기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병기를 윤리심판원에서 진짜 이거를 약하게 처리했다가는 선거가 다 망치죠. 이거는 누가 봐도 세게 나옵니다. 그럼 안 봐도 뻔히 김병기가 윤리심판원의 어떤 결정까지 기다리고 나갈 리는 없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미 주변에서 윤리심판원의 뭐 제명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 못 버티냐면요, 지금이야 여러분들 민주당에서는 사실 침묵하고 있는 의원들이 좀 있지만, 나중에 이제 김병기가 사실상 이제 제명이나 이런 탈당, 제명 수순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김병기 때문에 자기 동료를 탈당하라고 해야 되는 잔인한 어떤 경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병기가 참 못되고 지금 버티는 게, 자기 동료를 탈당하라, 자기 동료를 제명시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민주당 안에서 이제 흘러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리 탈당하고 자기가 살아서 돌아오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나마 선당후사한다라고 하면서 응원한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같이 자기 동료들에게 짐을 떠안겨 주는 거거든요. 김병기가 버티니까 박지원이가 한마디 했죠. 선당후사 해라. 박주민도 선당후사 해라. 이건 뭐냐면 동료에게 나가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민주당 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본인이 지금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박지원이 12일 전까지 탈당하라. 그냥 수사받고 돌아와라. 네가 그렇게 억울하면 수사받고 돌아와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당 징계가 나오기 전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탈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 김병기 일주일 못 버틴다는 게 여기저기서 지금이야 김병기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사람들은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 원내 대표였기 때문에 당 윤리심판 당 대표가 직권으로 사실상 징계나 제명을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당 대표가 여러분들 당무위원회 개최해 갖고 그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제명 가결시키면 돼요. 근데 적어도 더 저민주 전국혁신회의랑 찐명파리들이 밀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래야만 당 징계에 어떤 절차상 하자 없이 하려고 하는 거니까 김병기 못 버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는 정청래 대표에게 좀 부탁드리는 게 만약에 김병기가 당 윤리심판원의 결정까지 나왔는데도 탈당 안 하고 버티면 그때는 정청래가 칼자루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아마 김병기도 탈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뭐 김병기가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제가 좀 제일 불량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건 민주당에 대한 협박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 제명되면 됐지 탈당 안 한다. 이건 민주당의 협박입니다. 야 나만 죽어? 너희들은 왜 그러냐면 김병기가 생각할 땐 집단에는 나름 다른 놈들의 비리도 있다라는 것들을 나는 무언의 협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나쁜 겁니다. 버티는 김병기 자질 탈당 이제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김병기 탈당하라는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나 나도 진작에 김병기가 탈당을 하고 선당후사의 정신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히려 누군가가 배후에서 김병기 죽이기에 나섰다라고 하면서 옹호론이나 동정론이 퍼질 수 있는데 김병기는 스스로 그런 것들을 전부 걷어찬 거예요. 지금은 민주당원 자체가 김병기 탈당하고 김병기 사퇴하라고 얘기하는 게 민주당원들이 더 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적어도 내라는 심판을 하고 국힘당을 해산시키고 민주화 정의를 얘기하려 그러면 이런 김병기 같이 파렴치하고 나쁘끄러운 일들이 계속 터지는데 탈당을 안 하고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로 민주당이 선거길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민주당 전체의 문제로 확대시키는 거고 거기에 방송에 느닷없이 출연해갖고 본인 탈당할 마음은 없다 제명시켜라. 그건 뭐야? 니네들 나 제명시켜봐. 나만 죽을 것 같아? 니들은 털어서 먼지 안 나올 것 같아? 저는 이런 굉장히 협박성 말이라서 굉장히 불량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지금 뭐 강선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줬던 김경이 미국으로 지금 현재 가 있다. 도피했다. 그래서 왜 출국 금지 안 시켰냐라고 하면서 여기서 공격을 받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 경찰에 1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라는 어떤 강선우 전 보좌관을 피의자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강선우 거짓말한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천원금을 왜 보좌관이 지금도 뭐 관리를 하거나 그러겠습니까? 강선우가 받은 거예요. 근데 보좌관을 시켜갖고 지시했다. 이거는 그냥 변명일 뿐입니다. 응? 보좌관이 받았으면 강선우가 어떻게 했겠죠. 근데 당연히 강선우 전 보좌관이 피의자로 조사 중이면 여기서 자기는 돈을 지시대로만 했고 그 다음에 강선우는 나중에 더 커질 일이에요. 아니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여러분들 국회의원에게 돈 안 주고 보좌관에게 1억을 전달해달라고 전화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 다음에 더 웃긴 거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대행 지금 누구죠? 문진석이죠. 문진석이 국민께 심리 끼쳐서 진심으로 사과한대요. 대가리에 등기에 없으면 이런 말이라도 하지 말지. 인사청탁했던 문진석이가 무슨 낯짝으로 원내대표 문제를 지가 대신 사과하냐? 나 진짜 이런 거 보면 아니 지가 이재명 정부 6개월도 안 된 정부에다가 인사청탁하다가 걸린 새끼가 김병기 문제를 지가 사과해요.
이렇게 뻔뻔한 새끼 있습니까? 어? 아유 진짜 복장 터져갖고 아유 난 이런 거 보면서 야 정신 못 차렸구나 이 새끼. 응? 진짜 정신 못 차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진짜. 아니 진짜 여러분들 봐도 지가 뭘 대신 사과해요. 지 문제도 그러니까 저거지. 김병기가 나 안 자르고 나 유임시켜줬는데 그거죠. 아유 참. 에휴. 한심합니다. 한심해. 그 다음에 민주당 얘기 좀 요거 좀 할게요. 민주당이 여러분들이 이제 정청래 대표는 이제 올해 새해 통일교와 신천지 특검법을 하겠다. 현재는 특검하기 전에 검경 합동수사팀이 발족이 됐죠. 그래서 지금 특검 수사 대상에 신천지 포함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특검 처리가 당분간 연기가 됐어요. 그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 일정이 있기 때문에 또 민주당이 여러분들 제2 종합특검이나 그 어떤 통일교 특검 뭐 이런 것들을 또 발의를 하게 되면 국회가 시끄러워지면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일정 지나고 나서 특검을 구체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지금 발의는 돼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현재 공천원금 논란이 정리가 안 돼서 12일 이후나 뭘 할 수 있고 그다음 왜 12일 이후나 이제 민주당이 본격적인 제2특검이나 통일교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재추진할 수 있냐면요. 현재 원내대표가 없죠. 현재 원내대표가 공석인 자리라서 11일 날 이제 한병도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내 지도부의 공백을 메꾼 다음에 특검 문제는 뭐 국힘당과 반대를 하더라도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협상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협상을 했다가 안 하면 본인들이 거부를 하면 민주당이 이제 단독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은 왜 특검 추진 안 하고 정청래가 뭉개냐 이렇게 욕하는 새끼들은 좀 정치 돌아가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현재 방중기간이라서 쓰잘데기 없이 민주당이 또다시 논란을 그리고 언론의 이슈를 민주당으로 향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고 대통령 방중 기간이라서 웬만하면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공천원금 논란 김병기 12일 날 윤리심판원이 있기 때문에 11일 날 원내대표를 뽑고 12일 날 김병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미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해운 임명도 여기저기서 논란이 되고 말들이 많죠. 근데 정청래 대표님이 오늘 딱 그 선을 걷어요. 이해운 논란이 있는 거 안다. 하지만 대통령의 결정 존중한다. 거기서 이제 말을 끝냈고 청와대 입장은 인사청문회까지는 지켜보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천원금이 당 전체로 번진다. 이거는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하면서 선을 걷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해운을 임명을 했지 이해운이 민주당에 들어왔나요? 그거 헛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차원에서 이해운을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으로 임명을 한 것이지 이해운이가 민주당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민주당에 마치 입당을 한 것 같아갖고 국힘당이 공격을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 여러분들 정신 좀 차리세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해운이 국힘당 소속이었고 본인들이 제명했잖아요. 이해운이가 민주당 사람이 아니에요. 정신 나간 놈들아. 응? 국힘당일 때는 괜찮고 지명 후에 문제라는 발상 자체가 모순 아니에요? 응? 그렇잖아. 진해당의 당협위원장을 불과 열흘 전까지도 맡고 있던 인간인데 그때는 문제가 안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후에는 여기저기서 터지고 빨갛지도 않은 소리라고 앉아있고 응? 어쨌든 대통령의 의사를 결정을 존중한다는 민주당은
지금 누구도 개별적으로 이해운 지명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는 함구령이 있고, 이번에 아마 이해운 청문회는 이틀로 잡혀 있어요. 뭐 이해운 몸빵이면 제가 보면 한 이틀 정도는 뭐 싹싹 빌고 뭐 사과하고 그러면 한 이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아마 심지어 제가 이 자리에서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라는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혜훈이가 어떻게 저 난관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 물론 내란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을 정리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보좌진 갑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까? 제가 보면 이 자리에서 제가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아주 해프닝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진우 있죠, 국힘당의 주진우. 얘는 진짜 검찰 출신이고 정치 초짜라는 게 드러나요. 주진우가 마치 이혜훈의 장남도 알고 보니까 국회 인턴이었다, 이거 어제 기사거든요. 이혜훈이의 장남도 알고 보니 국회 인턴이었다. 야 주진우, 너 이혜훈이의 장남이 알고 보니 국회 인턴이었잖아. 엄마가 의원이면 국회 인턴 증명서 막 찍어내도 되냐, 이러면서 비판을 했는데, 야 이혜훈의 장남이 민주당에서 인턴했겠냐? 이 도라이야? 안 그래요? 야 이혜훈이의 장남이 국회에서 인턴을 하면 민주당에서 인턴했겠냐, 니네 당에서 인턴했겠냐, 이 비용. 아유 진짜 지 얼굴에 침 뱉고 앉아 있어요. 이혜훈이가 무슨 민주당이야? 얘네 바보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턴 경력 증명서 니네 당이 떼준 거야 이 바보들아. 이혜훈이의 장남 너 고2와 고3 때 국회 인턴으로 입시용으로 스펙을 쌓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고 니네 당이 다 해준 거야. 이 바보들아, 이 모질이들아. 아이고.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 이혜은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나 다 설명할 수 있다. 지금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경제 전문가들 만나갖고 지금 장관 행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진실은 있죠. 이혜훈이가 적격하냐 부적격하냐 그걸 다 떠나서 지금 이혜훈이에게 드러나는 모든 의혹이나 어떤 갑질 논란은요, 변하지 않는 진실은 뭐죠? 국힘당 소속일 때 있었었고 국힘당 보좌진들로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그쵸? 아니 그렇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국힘당 시절에 다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왜 이혜훈을 비판하지 않고 뭐 감싸지도 않고 그러냐면, 청문회는 보자. 아니 우리 대통령의 의지가 이렇게 강하고 레드팀으로 역할을 쓰겠다고 하면 청문회까지는 보자. 안 그래요? 청문회 못 볼 이유는 없잖아요. 청문회 때 아우 나 부끄러워서 도저히 이거는 쉴드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 사퇴하면 되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인사의 어떤 지명에 대해서 직권 초비부터 이렇게 딴지 거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기분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뭐냐? 공수처가 최재 유병호 기소를 해라라고 하면서 검찰에 요구를 했어요. 권익위원장은 위법을 감사하라. 전현희 어떤 표적 감사는 어떤 무혐의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법으로 전현희를 감사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유병호 여러분들 알다시피 얘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거 오늘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검찰의 유병호와 최재를 위법 감사로 기소하라, 이거는요. 최재의 유병호 어떻게 보면 감사원이 국가의 어떤 진짜 감사의 기능 자체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의 어떤 경호처 같은 이런 역할을 했는 건 최재 유병호 단죄의 시작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려요. 또 유병호 여러분들, 지가 윤석열 때 그 국회에 나오면 얼마나 그 태도 봤죠.
진짜자는 눈 뜨고 볼 수 없었어요. 유병호 단죄의 시작이다. 시작드리고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드러웠던 지규현이가 지금 말 끊으면서 무슨 민주주의를 얘기합니까? 예? 아, 저 이하상 변호사를 그렇게 안 봤는데. 예? 지규현이가 화나는 거 처음 봤어요. 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쪽 얘기하고 이쪽 가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 흉내 되기 전에 네. 제가 2월 달에 판결해갖고 윤석열 변호인 얘기 충분히 들었습니다. 네, 윤석열 피고인 사형입니다. 뭐 또 할 말씀 있습니까? 아니 이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까? 예. 그러면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김영현 무기징역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얘기할 거 다 이러는데 얘가 이렇게 어떻게 레크레이션 사회 보던 인간이 곽수산이가 흉내 잘 내. 내가 그거 한번 나도 잘하겠더라고. 연습해갖고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잠깐만 보고 갈게요. 예, 윤석열 사형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김용현 무기징역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왜 상대편 말을 못하게 막아요? 그런 분들이셨어요. 아까 민주주의, 자유주의 실컷 얘기했잖아요. 결국에 남의 말 막으시는 분들이 무슨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얘기합니까? 알겠습니다. 그 검찰 측에서 이게 핵심이었는데 3번이나 어떤 특검에서 얘기하니까 그거를 딴지를 걸어요. 그러니까 지규현이 알았다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얘기하겠다라고 하면서 특검 얘기하고 나서 얘기하라 걸 3번을 얘기했더니 갑자기 계속 끼어드니까 지규현도 폭발. 말 끊으면서 무슨 민주주의냐. 이하상이 결국은 폭발을 했고 나중에 여러분들 오늘 보면 이 김용현 측 변호인단이 쫄았어요.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가 아니 나름 여태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지규현이가 가장 세게 화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언제 한 번이라도 변호사님 제가 말 막은 적이 있습니까? 오늘따라 왜 그러십니까? 예, 잠시 있다가 특검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뭐 맨날 이랬잖아. 검찰에 구형이 있은 다음에 제가 선고합니다. 선고는 아마 사형일 겁니다. 뭐 이건잖아. 제가 언제 변호사님 말 막은 적 있습니까? 오늘따라 왜 그러십니까? 막 이지랄 떨었는데 오늘따라 그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막 그랬다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지금 새로운 여러분들 의혹이 나타났는데 이 죄송합니다. 이 김건희 있죠? 8천만원짜리 반클리프 티파니 목걸이 받고 서희건설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사위를 한덕수 비서실장이 됐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알죠? 서희건설 사위가 한덕수 비서실장이 됐잖아요. 뭐 검사 출신. 이게 보니까 김건희가 직접 사위한테 전화를 했대요.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목걸이 받자마자 너무 이뻐요. 회장님 너무 이뻐요.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비서실장 됐대요. 고생해줘서 고마워요. 연병했대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통일교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까지 왜 기다리냐, 통일교 수사 왜 안 하냐, 정교 유착.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단 47명을 투입해서 지금 수사단을 구축을 했는데, 지금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요. 구성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47명인데 이쪽 그러니까 본부장은 그 방금 말씀드렸던 김태훈, 여기 본부장에는 김태훈 남부지검장이 맡고 검사장이죠. 남부지검장이니까 요 밑에 1본부와 2본부는 나누는데 2본부는 경찰 라인, 1본부는 부장검사, 검사, 수사관 이쪽을 이렇게 나눠서 검찰과
어떤 그 경찰의 합동 수사를 본부장이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성과가 좀 미진하다라고 하면 특검으로 바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이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이고 대통령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대통령의 힘이 가장 셀 때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서울 고검에서 쌍방울 그 대북 송금 사건 이거 연어 술 파티 이거 진상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거 검찰 고검에서 쌍방울 전 김성태 회장뿐만 아니라 결국은 술 먹이고 진술 회유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시켜서 그랬다 얘네들. 그래서 그 검찰이 지금 이 사건의 최종점은 김성태라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미. 예. 김성태가 결국은 검찰에게 회유를 받고 김성태의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술과 음식들을 반입을 했고 결국은 이 사건을 지금 어디서 수사를 하면 서울고검 TF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김성태가 검찰의 회유를 받고 사건을 조작하는데 앞장서지 않았냐. 서울고검이 굉장히 방향을 잘 잡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이제 검찰이 조작했다. 그리고 김성태가 이거 이제 서울고검에서 연어회 술파티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요. 김성태가 다 불게 돼 있죠. 그럼 그때 이제 검찰을 조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김성태는 지 살라 그러면 여러분들 불 수밖에 없죠. 아 검찰이 이렇게 어떤 검사 이름까지 나오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 감형을 해주자 뭐 플리바게닝을 나한테 제안했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됐던 많은 어떤 의혹과 검찰의 기소는 결국 그래서 검찰청을 폐지해야 된다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여러분들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연어 술파티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국민의 잣 얘기하고 민주당 얘기 뭐 원내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 그쪽으로 좀 갈게요. 예, 이 와중에 난리 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수. 역시 이 와중에 극우 유튜버 고성국이가 국힘당에 입당한답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조금만 해도 민주당이 위기이고 저쪽이 공격할 수 있는데 윤리위원회 한동훈 징계를 하기 위한 윤리위원회 명단이 유출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난타전을 벌이고 있어요. 친한계는 윤어게인을 추천하냐? 응? 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윤어게인을 추천하냐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고 지금 장동혁과 당권파들은 뭐 김민전, 뭐 김민수, 장동혁, 그 다음에 장해찬 이런 인간들은 검사 출신이라서 역시 더티한 플레이를 하는구나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중에는 원래 과거에 친윤이었던 뭐 성일종 이런 애는 나는 한동훈 징계에 반대한다 라고 얘기하고 뭐 주호영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민심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일종도 누가 보더라도 친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모두가 친윤 어게인 외쳤던 새끼들인데 지금 한 발씩 빼고 있잖아.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취재를 좀 해보니까 그러면 장동혁이가 왜 저렇게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당대표로 앉혀준 사람들이 지금 노선 변경을 하고 있는데 왜 장동혁이가 그 사람들 말을 안 듣고 왜 버티냐. 장동혁이가요 자기를 대표로 만들어줬지만 이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생각한대요. 이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를 밀어줘서 그러니까 영남의 중진들이 밀어줘서 친윤 세력들이 장동혁을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영남의 중등들이 자기네 살 길 간다 그러면서 갑자기 윤어게인에서 박차고 나가니까 장동혁이가 그러니까 얘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많이 건넜잖아요. 장동혁이는. 왜 그러면 장동혁이를 당대표 만들고 장동혁이를 지금 정치적으로 밀고 있는 세력들이 전환길 세력과 전환길 세력, 그 다음에 정광훈 세력, 그 다음에 윤어게인 세력들이잖아요. 그 이면에는
그 김민수가 있고 여기에 유튜버들이 있고 다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와서 장동혁이가 턴을 해버리면 자기가 버림받을 거라는 걸 안돼요. 저렇게 그러니까 윤석열 친윤이라고 했던 새끼들이 자기한테 지금 빨리 윤과 절여내라 이거는 자기한테 총대를 메고 지네들은 살고 나는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는 거죠. 왜냐면 장동혁이가 이미 극우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총대 매갖고 윤석열과 절연을 하게 되면 자기를 지지했던 극우 세력들도 떨어져 나가고 극우의 이미지가 있는 장동혁이를 어떤 정치 세력이 끼안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장동혁이가 2판 4판이 돼갖고 고성국이나 이런 유튜브들까지 국힘당으로 들어오게 하면서 사실상 지금 국힘당은 민주당 뭐 강선우 그다음에 누구죠? 그 김병기 여러 가지 의혹으로 막 집중 공격을 해야 되는데 난타전이에요 지금. 응? 한동훈 징계해야 된다. 장동혁 물러나라. 한동훈 징계해야 된다. 장동훈 물러나라. 응? 장동혁은 과 그구들은 보수 통합의 걸림돌을 제거부터 해야 된다. 한동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네들이 여태까지 윤석열 친윤하면서 꿀 빨던 새끼들이 이제 와서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장동혁이가 대표이다 보니까 너가 총대 메고 윤석열과 절연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장동혁이가 윤석열과 절연했다라고 하면 조용히 이 사람들은 당의 그 방향을 따라가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손에 피 안 묻히고 장동혁으로 지금 극우 세력들과 단절하라 이런 식으로만 하는 거지. 지네가 처음에 끌어들여 놓고. 응?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그 아마 좀 있으면 국힘당에서 개싸움이 벌어집니다. 어떤 거냐? 안 봐도 지금 장동혁이나 이 당권파들은 한동훈을 당원권 정지 2년은 시킬 게 유력합니다. 당원권 정지 2년 정도. 그래갖고 그 어떤 선거도 못 나가게 지금 하려고 지금 하는 순간,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국힘당이 윤리위원회를 왜 소집했겠어요? 한동훈 징계하려고 소집했잖아요. 그럼 징계를 당연히 윤리위원회를 교체해서라도 지금 국힘당은 한동훈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친윤이건 뭐 친한이건 개싸움 나는 거죠. 여기서. 지금 그렇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아유 장동혁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민주당. 안 그래요? 이 와중에 고맙게 고성국이 극우 유튜버 윤 어게인 외쳤던 고성국이 국민의힘 입당. 그래서 극우들 지금 장동혁이가 점점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극우 유튜버들이 장동혁 구한다라고 하면서 국힘당에 쏙쏙 입당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거 장동혁 아니었으면 어떨 뻔했어 민주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치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장동혁이나 고성국이나 이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동훈이 같이 어떤 당의 어떤 그 분란을 이런 애들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윤석열과 절연을 해야 된다라는 통합파와 장동혁도 통합을 얘기해요. 둘 다 통합을 얘기합니다. 장동혁에게 윤석열과 절연하고 모든 보수를 통합해야 된다라는 그 윤석열 절연파와 장동혁도 통합해야 된다. 다만 장동혁이가 얘기하는 통합은 뭐냐? 우파를 통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 이게 의미심장한 겁니다. 장동혁이가 얘기하는 것은 우파를 통합과 연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국민의힘의 극우, 그러니까 윤어게인 세력 플러스 우리공화당 플러스 정광훈의 자유통일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장동혁은 우파 통합이라 그래갖고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국민의힘 요쪽을 통화해갖고 선거를 하자는 거고, 지금 이러다가 국힘당 내년 선거 다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윤어게인 세력들과 탄핵 반대 세력들과 부정선거론자를 빼고 나머지 윤석열 탄핵 찬성 그리고
그 뭐 이런 세력들 합리적인 뭐 보수들이 통합해야 돼. 이러니까 통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이 당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통합은 누가 걸림돌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가세요? 왜 장동혁이가 자꾸 통합을 얘기하면서도 한동훈이가 걸림돌이라고 얘기하냐면 우파 통합을 위해서는 가장 우파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저주를 퍼붓는 게 한동훈이잖아. 한동훈을 제거해야만 우리공화당 그다음에 자유통일선진당이 통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둘 다 통합을 외치는데 이쪽은 극우를 통합, 이쪽은 극우를 제외한 통합. 그러니까 첨예하게 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통합은 같지만 통합의 방법과 통합의 연대의 축이 다른 거예요. 이쪽은 자유통일당 그 정광훈 세력, 그다음에 윤호의개인을 외쳤던 뭐 우리공화당 뭐 이쪽이랑 다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고성국이가 국힘당에 입당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어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자마자 나국상이랑 국힘당의 어떤 대변인이나 이런 애들이 우리에 대한 경고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국힘당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나는 나경원이나 국힘당이 어제 스탠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 같은 뉘앙스였어. 한마디로 미국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잡아다가 미국 법정에 세우는 그걸 꿈꾸나 봐.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 없었어요? 나경원이의 어떤 발언이나 국힘당의 발언은 우리나라에 대한 경고다라는 것은 베네수엘라가 같이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거야. 미국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납치해갖고 미국 법정에 세우면 지네가 원하는 트럼프가 우리를 구하러 올 것이다. 나는 완전 나경원이나 국힘당이 아직도 극우의 시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한민국 정당입니까? 대한민국 자주국가에서 대한민국 주권국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미국이 잡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정당은 위헌정당 아니에요? 이거 반역자들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국힘당은 반역정당이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베네수엘라 되기를 바라는 놈들이에요. 주권국가의 대통령을 미국에서 잡아가기를. 그래서 쟤네들이 얘기했던 미국이 윤석열을 구하러 올 것이다. 완전 그들과 똑같은 얘기예요. 응? 거기에 조선일보까지 여러분들 TV조선인 뭐라 해주세요?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 와, 이 인간들 저것들 진짜 가만두면 안 되는구나. 응?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 법정에 섰다라 해서 우리나라라도 우리만 예외일 수 없다. 이게 대한민국 TV조선의 현실이에요. 참 한심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와중에 또 지금 국힘당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2차 특검법을 8일날 처리한다라고 해버렸어요. 여러분들 왜 민주당이 2차 특검법을 8일날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을까? 민주당이 2차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을 8일날 한다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달라라고 했어요. 대통령의 순방이 4일부터 7일이잖아. 이제 딱 잡히죠. 대통령의 이슈가 덮일까봐 2차 특검법 처리를 8일로 미룬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8일날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8일날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하니까 국힘당의 지금 원내대표는 송원석이잖아요. 송원석이가 자기네들은 본회의 여는 거를 반대한다. 지금 본회의 여는 거를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열 경우에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8일날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해서 본회의를 지금 열리겠죠. 왜냐면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를 안 열어줄 이유가 없으니까. 내란 특검이니까. 9일날은 윤석열 사형 선고가 예상돼 있고요. 아주 지금 이번 주 핫한 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19일날부터는 또 이제 민주당의
그 최고위원과 그 최고위원과 원내대표 선거도 있대요. 하나? 하여튼 선거가 9일날부터 시작되고 하여튼 이런 일정이에요.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